이것은 두 대학교 최정상 전력 간의 대결이다. 두 사람의 주먹이 서로의 얼굴을 세게 내리쳤다. 한편 김수현은 카메라 기술로 전황을 관찰하고 있다. 구하준의 공격은 매우 맹렬하다. 김수현은 그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강석은 강북남고의 우두머리로서 방어가 매우 단단하다. 구하준은 그가 방어를 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계속해서 강서의 허리를 공격한다. 연속 타격이 강서의 손을 흔들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일부를 내려놓는다. 구하준은 이 순간을 완벽하게 잡는다. 한 방이 주먹이 강서의 심장을 정확히 찌른다. 서구의 동생들은 구하준이 이길 것 같다고 느낀다. 김수현도 흥분해서 지켜보고 있다. 홀로그램 창속의 구하준. 그는 다시 치스 격투수를 사용했다. 구하준은 거의 끝났다는 걸 알았다. 한 번 더 강력한 턱 공격만 하면 이길 수 있었다. 그는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돌진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구하준은 멈칫했다. 강석의 허리옷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한재아가 서동탁에게 물었다. 강석이 왜 콧불소라고 불리는지 알아? 이유는 아주 간단해. 상대가 아무리 때려도 그는 단 한 방으로 싸움을 끝낼 수 있어. 구하준이 또 강석에게 붙잡혔어. 아우라들은 저절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달았어. 구하준이 강석의 힘을 견뎌내고 있다는 걸. 결국 구하준은 힘센 사람이다. 상대가 레슬링의 콧불소라도 상관없다. 김수현은 강석이 이미 많이 지쳤다는 것을 이해했다. 구하준이 빠져나온다면 한 번 더 때리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을 받은 강석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한재아도 강석이 콧불소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의 어깨 힘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콧불소는 초식동물이지만 성격은 매우 나쁘다. 한 번이 충돌로 안 된다면 그냥 계속 부딪힌다. 이게 강석의 스타일이다. 구하준은 순간 실수를 했다. 장석이 순간 그를 안았다. 그리고 등을 부딪혔다. 하지만 구하준은 아직 버틸 수 있었다. 장석을 떨쳐낼 수만 있다면 기회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장석의 힘은 점점 강해졌다. 구하준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장석이 다시 등을 부딪혔다. 서구의 동생들이 놀란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강석이 무한 백덤블링을 시작했다. 김수현은 멍해졌다. 구하준은 자신이 졌다고 인정했다. 같이 크게 다친 강석은 군사 정범상에게 전화를 걸어 전황을 보고했다. 남고의 전략이 성공했다. 강북 서구는 큰 전력을 잃었다. 정범상은 강석에게 먼저 돌아오라고 했다. 방금 로유첸도 전화했어요. 그가 혼자 해결했대요. 강북 동구의 특공 A팀을. 한재아 쪽도 소식을 받았어요. 로유첸이 분산된 특공 A팀을 습격했대요. 거의 같은 시점에 구하준도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남고의 전략을 짐작할 수 있었죠. 동고와 서구는 이번에 남고에게 완전히 잡혔다. 동고 2위의 연창웅이 자신이 나서야 하냐고 물었다. 이때 동고 3위의 류시경이 한재아를 불렀다. 왜냐하면 손님이 왔기 때문이다. 동고의 동생들 중 한 명이 알아봤다. 형은 강북 서구의 대장 김수현이다. 그들은 지금 양쪽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 김수현은 아직도 혼자 여기 오는군요. 류시경도 느끼고 있어요. 그 이름 김수현인 녀석 꽤 재미있네요. 이 시간에 여기 올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김수현과 한재아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남고부터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잠시 후 김수현이 전화를 걸었어요. 장지혜 군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방금 한재아와 이야기를 마쳤다. 남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동맹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남고 사람들은 구하준을 이긴 것에 여전히 흥분해 있다. 김수현은 고류 무술 태권도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술을 사용한다. 임무 업데이트 후 서고와 동고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남고 20명이 간부, 김수현이 구하준이 받은 상처를 모두 되돌려주려 한다. 그가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성일 그쪽 상황은 아주 좋다. 하지만 극도 쪽은 매우 이상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자신 몸 안에 뭔가가 흐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남고탭으로 돌아가 휴식 중인 강석. 구하준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다. 그가 더 적극적으로 공격했다면 내가 졌을 거라는 걸 알았다. 강석은 정범상에게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범상은 이렇게 말했다. 서고와 동고가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쉽게 성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동맹은 쉽게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동고와 서고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남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랫사람이 큰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수현이 한재아를 찾아갔습니다. 동맹에 관한 협상을 했습니다. 지금 서고와 동고는 완벽한 합체 상태입니다. 그들이 이미 남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정범상은 예상치 못했다. 김수현이 감재아를 설득할 줄은. 그가 막 다음 단계를 배치하려 할 때 강석이 그를 막았다. 자신이 구하준을 처리했기 때문에 남고의 기세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내가 체력만 회복하면 금수현을 해결하러 간다. 남고 순위 12위 왕동우가 여전히 사기를 북돋우고 있다. 모두가 외친다. 최종 승자는 우리 강북 남고가 될 것이다. 강북 동고 순위 3위 류시경이 큰 소리로 외친다.
강북 남구 화이팅. 형제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본다. 그러나 낯선 빨간 머리를 발견했다. 류시경은 나쁘게 웃으며 코를 만졌다. 왕동우는 절망했다. 그는 류시경이 어떤 괴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동우는 그의 소나기에서 전혀 반격할 힘이 없었다. 김수현 쪽은 남고 16위 간부도 처리했다. 그때 부하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 막 작전을 시작한 한재하와 5명의 정예 부대가 남고의 5명 간부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몇몇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믿기 힘든 화력으로 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현재 남고에서 9번째인 이지연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강북 동고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지금 발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지연은 반드시 강북 동고가 해낼 거야. 김수현은 참지 못하고 한 사람을 돌아봤다. 그가 극도 이지연에게 이 상황 괜찮냐고 물었다. 극도는 솔직히 그 여자를 구하러 가고 싶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여자에게서 뭔가를 되찾아야 했다. 그래서 극도는 김수현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내가 그 여자를 구하러 가게 해줘줘. 군사 장지여가 급히 극도를 막았다. 알다시피 이지연은 동고와 싸우고 있다. 극도가 그녀를 지원하러 가면 서고도 동고와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다. 겨우 동고와 단결한 상황인데 극도가 가서 동고와의 관계를 깨뜨리면 오늘 남고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장지연은 극도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극도에게 경고했다. 사랑에 정신 팔리지 말라고. 이에 김수현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강북남고 태보도도 받았다. 이지연이 지원 요청을 했다. 하지만 정범상은 거기서 병력을 낭비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잠시 검토한 후 거절했다. 이지연은 힘겹게 동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오랜 전투로 인해 그녀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동고의 황다천과 강도혁이 감탄한다. 역시 남고 구위의 녀석답다. 혼자서 나무검을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다니. 하지만 박건이 등장하면서 전투도 끝나가고 있다. 많은 체력을 소모한 이지연은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박건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머리에 두건을 쓴 남자가 이지연을 안았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를 이렇게 걱정하게 하다니. 역시 너는 나쁜 고양이구나. 황대성은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아봤다. 혼자서 강북 고지대에 나타나 양간혁을 이긴 강자였다. 고류 무술 태권도 달인 김지갑. 이지연은 위하여야 한다. 너는 누구냐고. 왜 나를 도와주냐고. 극도는 침착하게 말한다. 내가 너한테서 되찾아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고. 김수현은 어떻게 각성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각성에 성공한 다른 두 사람에게 물었다. 성일도 몰랐다. 어떻게 우진구를 이겼는지. 예전에 분노한 기억이 떠올라서 몸 안에 갑자기 힘이 솟구쳤어. 이현동은 생각했어. 나 혼자 이렇게 약하다고. 화가 나서 일어섰고 그 후 갑자기 힘이 커져서 이겼어. 김수현은 각성의 조건을 대략 파악한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예측할 수 있었다. 극도 오늘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른 한편 남고의 주학진은 다른 간부들을 불렀다. 그는 모두에게 허위를 배신할 것인지 물었다. 왜냐하면 주학진의 눈에는 남고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 같은 간부들은 상관없지만 주학진은 그들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무슨 잘못이냐고 물었다. 왜 이미 끝난 남고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켜야 하지. 서고와 동고가 원하는 건 강석이야. 강석만 잡으면 전쟁은 바로 끝나. 부하들을 위해 주학진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해. 다음 순간 그는 이성민에게 한 방에 쓰러졌다. 이성민은 낮은 목소리로 욕했다. 너 이 쓰레기야. 강석이 우리를 못살게 구렸나. 그가 주학진의 병력을 빼앗았어. 이때 이지연은 극도의 기운을 느끼며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네가 내 마음을 가져갔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눈앞의 남자가 그때 야생 고양이를 만났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지연은 극도가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설마 그녀를 비웃으려는 걸까? 그녀가 어떻게 패배하는지 보려고 하는 걸까? 극도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발 나를 적으로 여기지 말아줘. 다른 감정으로 나를 바라봐줘. 내 진심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바래. 지금 너가 보는 것은 사랑에 미친 사람의 뒷모습이야. 황대성은 모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상대방은 양천학을 이긴 태권도 고수야. 그 후 동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너무 약해서 마치 샌드백 같았다. 기타야. 이지연 빨리 가. 여기는 내가 맡을게. 이건 사랑에 미친 사람의 정면이다. 이지연은 어쩔 수 없이 기타가 바보인가 싶었다. 하지만 기타 덕분에 그녀는 체력을 회복했다. 이제 이지연은 기타에게 말했다. 제 자리로 돌아가라. 그녀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 그때 박건이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 그의 공격에 이지연은 피할 수 없다. 극도의 속도가 왜 갑자기 폭발했는지 모르겠다. 박건조차 그에게 부딪혀 날아갔다. 극도는 다시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의 몸속에 있던 것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전 양국자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물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가요? 하지만 양국자의 어머니는 생각했다. 아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게 더 좋다고.
그러나 아버지 양팔봉은 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무엇인지 어머니 산자키 케이코는 그에게 반문했다. 아들과 직접 이야기할 방법이 있냐고. 너희 몸속에는 일본 최고의 야쿠자 가문, 야마자키 가문이 피가 흐르고 있니? 야마자키 케이코는 자신의 아들이 백기가 되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국자 몸속에는 원래부터 야쿠자 혈통이 있다. 그건 일본 전역을 지배하는 야마자키 가문이 혈통이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야쿠자의 진짜 혈통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임무 파법이 양국자의 잠재력을 알림, 몸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친다. 이때 김수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남고의 녀석들이 분명 쓰러졌는데 억지로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비록 큰 위협은 아니지만 꽤 귀찮다. 더 이상한 건 싸우기 전엔 약했던 녀석들이었다. 지금 모두 강해져서 다시 일어섰다. 김수현은 이 사람들이 남고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그 간부들도 강해질까 걱정했다. 만약 강서까지 더 강해지면 정말 곤란할 것이다. 그때 남고 후방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남고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었다. 김수현은 두 사람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온 사람은 강북남고 순위 8위의 주학진이었다. 그는 무기를 버리고 자신이 항복하러 왔다고 말했다. 주학진은 강북남고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자신은 강북서고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김수현이 받아들인다면 주학진은 그가 강석을 기습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주학진은 강북남고에 대해 알고 있었다. 모든 간부의 위치. 그는 김수현이 자신을 강북서고의 카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학진의 각종 능력치가 괜찮다. 그때 임무 파법이 발행되었다. 주학진을 영입하는 임무. 김수현이 그를 팀에 영입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는 잠시 논의 시간에 들어가기로 선택했다. 김수현이 다른 두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주학진이 극도에 맞았기 때문에 김수현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장지하도 이때 최근에 들은 소식을 전했다. 주학진이 남고의 간부들에게 배신당했다. 그는 강석을 배신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간부들이 매우 충성스러워서 실패했다. 자신의 손 아래에서 건물, 부하들조차 빼앗겼다. 그래서 주학진이 정말 배신할 가능성도 있다. 장지하가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김수현은 이게 남고의 전략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주학진은 서고에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간부들을 때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정말 비열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놈이 자기와 똑같은 짓을 한다면 서고는 끝장이다. 장지하도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김수현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주학진의 합류를 환영하기로 했다. 장지하는 주군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상대방은 아주 비열하게 웃고 있는 주학진인데 임무 알림창이 이때 뜨기 시작했다. 주학성은 팀원으로 합류했다. 극도는 아직도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들이 남고의 지원군이라고 믿었다. 곧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전투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이지연은 정범상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박건이 그녀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다. 너희들은 이른바 지원군이 없다. 방금 동고는 남고의 간부들이 각자 자리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원군이 있었다면 벌써 왔을 것이다. 사실 이지연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여겼어야 했다. 간부 중에서 오직 그녀만 최전선에 배치되었다. 그것은 정범상가 처음부터 그녀를 버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극도는 박건에게 시스터마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 여자가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내 귀에 조용히 말해. 박건은 화가 나서 너희 미친놈아. 그는 극도가 웃기다고 생각해서 장난을 친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극도가 진짜로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 극도의 그런 기분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방금 전에 어떻게 갑자기 빨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그 여자가 위험해. 극도는 눈앞의 놈을 이겨야 해. 그리고 그 여자를 도와야 해.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길지 모르고 있어. 박건은 극도의 생각하는 틈을 잡고 다시 공격했다. 그는 금종이가 왜 이렇게 약한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강북고의 양천학을 이겼다고 하지 않았나. 박건은 이 금종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보러 가야겠다. 하지만 이지연이 칼을 휘둘러 그를 막았다. 그들 사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극도는 한동안 멍해졌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자기 앞에서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극도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맞고 있었다. 얼마 전 극도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예로부터 수컷은 암컷을 지켜야 했다. 남자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극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보다 약하다. 이지연은 결국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박건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아버지는 극도에게 자신도 그럴 거라고 말했다. 극도의 아버지 회경도 아내보다 약한 남자였다. 그때 그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겸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그 여자는 일본 야쿠자 야마자키파 소속이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다. 당연히 앞으로 살아갈 삶도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팔풍은 그녀를 지켰다. 그는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다. 박건의 손에 든 칼이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극도 순간 이지연 앞에 나타났다. 이 공격을 막아냈다. 임무 팝업도 이때 나타났다. 팀원 양국자의 신념이 가득 찼다. 양국자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양국자의 잠재력이 최대치에 도달했다. 종료. 양국자의 잠재력이 각성했다. 잠재력 각성으로 양국자의 체력을 특별히 회복하고 또 5급 잠재력 각성으로 전용 공격 카드 2장을 얻었다. 그중 하나는 야마자키파 극진 가라테라 불린다. 극도의 순간에 야마자키파 극진 가라테의 정면 공격을 펼쳤고 또 야마자키파 극진 가라테의 정면 공격 2연타를 사용했다. 극도는 갑자기 생각났다. 자신이 아직 이지연과 이름을 서로 묻지 않았다는 것을. 이지연의 이름을 알게 된 후 그는 자신을 양국자라고 소개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암흑 파괴신이라 부른다. S급 잠재력 각성자. 극도의 능력치도 급증했다.